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공통점이 많은 고구려와 마야의 피라미드. 우연일까? 규마야의 피라미드와 고구려의 피라미드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교류가 있었을지, 우연인 것인지 궁금하네. 두 피라미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줘. A.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와 고구려의 피라미드의 장군총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셨군요. 두 문명 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그리고 두 피라미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두 피라미드의 유사성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 또는 유사한 기능적 상징적 필요에 따른 수렴 진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건립 시기. 피라미드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17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주요 피라미드는 주로 고전기약 250년 900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티칼, 팔렌케, 치첸이트사 등의 유명한 피라미드들이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고구려 피라미드 적석총 고구려의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의 장군총, 태왕릉은 주로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장군총은 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두 문명의 피라미드 건립 시기는 부분적으로 겹치기는 하지만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건설 역사가 훨씬 더 길고 폭넓습니다.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기간에 37세기에는 두 문명 모두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점, 형태적 유사성 공통점. 계단식 구조. 두 피라미드 모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건축 기술의 한계와 안정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건축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글기나 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수직을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민변을 넓게 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석 사용. 두 피라미드 모두 거대한 돌을 사용하여 축조되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상징성과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부 공간. 마야 피라미드의 경우 정상부에 신전이나 제단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고구려의 장군총과 같은 무덤 역시 정상부가 평평하게 처리되어 어떤 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장군총 정상에는 현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3점. 기능적 유사성 공통점. 종교적 이례적 기능. 마야 피라미드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자 중요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고구려의 피라미드형 무덤 역시 단순한 무덤을 넘어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타오 세계와 관련된 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두 건축물 모두 인간과 신 또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 거대한 규모와 인상적인 형태의 피라미드는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과 사회 동원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인 마야와 고구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4점. 교류 가능성 및 우연의 일치. 지리적 거리. 아메리카 대륙과 동아시아는 엄청난 지리적 거리로 떨어져 있어 고대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의 항해 기술이나 육로 이동 수단을 고려할 때 두 문명 간의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고학적 증거 부재. 두 문명 간의 교류를 입증할 만한 유물에 한쪽 문명의 특징적인 유물이 다른 쪽에서 발견된 경우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사성의 원인. 수렴 진화 또는 보편적 관념. 기술적 제약과 기능적 요구. 거대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피라미드 형태. 밑면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짐입니다. 또한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종교적 열망이나 통치자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욕구는 여러 문명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대 건축물을 만들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자연숭배 사상. 고대 사회에서 산악숭배나 태양숭배와 같은 자연숭배 사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피라미드는 인공적인 산이나 하늘을 향하는 계단을 상징하며 이러한 관념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마야의 피라미드와 고구려의 피라미드는 건립 시기가 일부 겹치고 계단식이라는 외형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긴 직접적인 문화 교류의 결과라기보다는 각 문명이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국자적으로 발전시킨 건축 양식이 우연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피라미드는 모두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동원하여 만들어진 권력과 신앙의 상징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주된 기능. 신전과 무덤, 세부적인 구조와 장식 등에서는 각 문명의 고유한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문화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와 세계관을 가지고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규마야와 고구려에서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대표적인 피라미드의 크기를 비교해줘. A. 두 문명의 건축물은 그 목적과 세부 양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기술력과 사회적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점. 고구려의 대표적인 피라미드형 건축물. 주로 왕릉. 고구려의 경우 이 시기 대표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은 주로 왕릉으로 사용된 적석총입니다. 장군총. 장준조. 건축 시기 5세기경으로 추정. 형태. 기단식 적석총.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 크기. 밑변 길이 약 31.5m 33m.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높이 약 12.4m 13.1m. 7단의 계단식 구조. 태왕릉. 타이왕릉. 건축 시기 4세기 말 5세기 초 광개토대 왕릉으로 추정. 형태. 기단식 적석총. 크기. 밑변 길이 약 66m. 현재는 많이 훼손되어 정확한 초기 밑변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군총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알려짐. 높이 현재 약 14.8m. 원래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석실의 규모나 전체적인 기저부 면적을 볼 때
장군 총보다 훨씬 웅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피라미드주로 신전. 마야 문명의 경우 고전기약 250년, 900년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수많은 피라미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고구려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주요 피라미드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테커, 과테말라. 한번 신전 제규어 대왕의 신전, 템플 I, 건축 시기 8세기 초와 사후 찬카빌 왕의 무덤이자 신전 고구려 후기 멸망기와 겹침. 높이 약 47m. 기단 밑변 정확한 밑변 길이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와 높이가 강조됩니다. 네번 신전 두머리 뱀의 신전, 템플 IV. 건축 시기 741년경이 큰 찬카빌 왕 통치. 고구려 멸망 이후 시기이지만 고전기 마야의 대표적 규모. 높이 약 65m, 70m 가장 높은 마야 피라미드 중 하나. 기단 밑변 약 144m, 120m 매우 넓은 기저부. 엘 미라도르 에오미라도레라 단탈라 단차. 건축 시기 마야 형성기 후기 기원전 300년, 기원 500년 고구려 건국 초기와 겹치거나 조금 이름. 높이 약 72m 전체 복합 구조물. 기단 부피 약 280만 입방미터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로 간주됨. 참고라 단타는 단일 피라미드 하기보다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 여러 구조물이 있는 복합체 형태이며 가장 높은 지점이 72m에 달합니다. 고구려 전성기와 시기적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미드한 마야의 거대 건축 역량을 보여줍니다. 한락물 칼락모, 멕시코. 두번 구조물 스트럭처 II. 건축 시기 고전기 전반에 걸쳐 증축 수세기에 걸쳐 건설. 높이 약 45m, 55m 자료에 따라 차이. 기단 밑변 약 120m, 120m 또는 140m, 140m 매우 넓은 정사각형 기반. 할렌케 펠렌코, 멕시코. 비운의 신전 템플 of the Inscription. 건축 시기 7세기 후반 키니치아나브 파칼 왕의 무덤이자 신전 고구려 말기와 겹침. 높이 약 22.8m 피라미드 자체 정상 신전. 기단 밑변 약 60m, 40m. 3. 분서. 전반적인 규모 비슷한 시기 37세기 또는 그 직후 시기까지 고려했을 때 마야의 대표적인 피라미드 신전들이 고구려의 왕릉형 피라미드다. 밑변의 넓이나 전체 높이 면에서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티칼 4번 신전약 한락물 2번 구조물.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만 엘 미라도레라 단타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줍니다. 높이 고구려의 장군 총약 13m이나 태왕릉 원래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현재 약 15m에 비해 마야의 주요 피라미드는 20m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며 칼 4번 신전은 60m 이상, 라단타는 70m 이상에 달합니다. 용도와 구조의 차이. 이러한 크기 차이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것은 왕의 무덤으로서 내부 현실 무덤방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마야의 피라미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의 기능을 하며 하늘과 더 가깝게 닿으려는 종교적 열망이 반영되어 더 높고 웅장하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야 피라미드는 때로 왕의 무덤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주 기능은 신전이었습니다. 인구와 자원동원력. 마야 문명은 전성기에 상당한 인구 밀집 지역을 이루었고 강력한 신정 정치를 바탕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역시 강력한 국가였지만 건축물의 절대적인 크기 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피라미드형 왕릉도 당대 동아시아에서는 인상적인 규모였지만 비슷한 시기 메소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마야 문명의 대신전들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은 각 문명의 종교관, 사회구조, 가용 자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고구려와 마야가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었을까? A. 현재까지 고구려와 마야 문명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했거나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는 고고학적 또는 문헌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문명이 서로를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더 알 수 있었다면 어떤 경로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설적인 수준에서 탐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서로 알기 어려웠던 이후 현재까지의 정설. 엄청난 지리적 거리.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기술의 한계. 항해술. 고구려나 마야 문명 모두 연안 항해나 비교적 짧은 거리의 해상 이동 능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광대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횡단할 수 있는 대양 항해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량, 물, 항법 등 모든 면에서 장거리 대양 항해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유무 이동. 유무를 통해 베링 해협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였지만 문명 형성 이후에 국가 단위나 의미 있는 규모의 집단이 이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상대 문명의 존재를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베링 해협은 매우 춥고 척박한 환경이며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부족과 문화권이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적 민 문헌적 증거 부재. 유물고구려 유물이나 마야, 유물이 상대방의 영역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 교류가 있었다면 특징적인 유물 도자기, 금속기, 장신구 등이 교역품이나 선물 등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록. 양쪽 문명의 기록. 어디에도 서로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일본, 북방 유목민족 등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 기록이 남아있고 마야 역시 주변 메소아메리카 문명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나 유물이 있지만
서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규기원전 중국의 고대 유적에서 이미지화하는 인물들과 기원전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유적에서 이미지화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 물론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원전의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겠지만 도아시아 지역과 유사한 유적과 유물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에이 정말 흥미로운 관찰심이다. 기원전 중국 고대 유적에서 표현된 인물상들과 같은 시기 아메리카 대륙 예를 들어 올맥 문명 등의 유적에서 나타나는 인물상들 사이에 유사성이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의 것과 닮은 듯한 유물이나 유적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두 대륙이 기원전에 서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주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은 참으로 신기하고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이러한 유사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보편성과 수렴, 진화, convergent evolution. 인간 표현의 보편성,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표현할 때 특정 재료돌, 흙, 청동 등을 사용하 그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만들다 보면 표현 양식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코, 입을 강조하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 등은 여러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상징체계의 유사성, 강력한 통치자, 신성한 존재, 타산, 농경 등을 상징하는 도상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을 상징하는 동물 제규어, 호랑이 등을 신격화하거나 통치자와 결부시키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기술적 해법의 유사성, 특정 도구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쌓는 방식 등에서 비슷한 환경적 조건이나 재료의 특성 때문에 유사한 기술적 해법이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류 이동의 희미한 흔적.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은 빙하기에 베링 육교를 통해 아시아에서 건너간 이들의 후손입니다. 비록 기원전 시기는 이 초기 이동으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이지만 아주 오래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문화적 씨앗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희미한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명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화 소설, 화수, 매팀이나 세계관의 편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때로는 정말로 우연히 비슷한 형태나 양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사성이 반드시 어떤 연결고리나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와 과장된 유사성. 때로는 현대인의 시각에서 과거의 유물을 볼 때 실제보다 더 큰 유사성을 느끼거나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인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교류설에 대한 학계의 입장. 말씀하신 대로 기원전의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의미 있는 규모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차은나라 망명객의 아메리카 이동설, 중국 상나라 멸망 후 일부 유민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특히 올맥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올맥 문명의 거석 두상이나 일부 도상에서 중국 청동기 문화와의 유사성을 찾는 시도이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기타 고대 접촉설 이외에도 페니키아인, 고대 이집트인, 심지어 로마인 등이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다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보다는 추론이나 일부 유물의 단편적인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원전 중국과 아메리카 대륙 유물 간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며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유사성이 두 문명 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의 결과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수렴, 진화, 인류의 보편적 표현 양식, 혹은 아주 오래전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어진 희미한 문화적 잔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학인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중국 등에서 발견된 고서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 혹시 내가 모르는 기록이 있을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고대 유라시아 문명, 특히 기록을 중시했던 중국과 같은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방대한 고문원 어딘가에 그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되는 중국 고문원 중에서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자분께서 특별히 놓치고 계신 확실한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주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사정시의 외국열전마의 고어리의传이나 동이전동 이传등 각 왕조의 역사서에는 주변 국가나 민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려 했으며 때로는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풍문까지도 수록하곤 했습니다. 탄해경 상하이징 기원전에 저술되기 시작하여 한나라 때 현재의 형태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서이자 신화서입니다. 중국과 그 주변의 산천, 풍물, 신화 등을 담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고 기이한 내용이 많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기타 지리서 및 문헌 이외에도 수많은 지리서, 여행기, 개인 문집 등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문헌들 속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을 명확히 지칭한다고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몇몇 기록에 대해 혹시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가설이나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소수 의견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논란이 있거나 비주류적인 해석이 산해경상 하이징의 특정 구절, 산해경의 대왕동경다 황동징이나 해외동경 하해와의 동징에는 중국의 동쪽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나 지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묘사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특정 지역의 그랜드 캐니언, 캘리포니아 등이나 그곳의 풍습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산해경의 지리적 비정이 매우 어렵고 묘사가 심화적이고 상징적인 요소가 강하며 거리나 방향에 대한 기술이 실제 지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산해경의 세계관은 당시 중국인이 상상했던 세계의 끝을 그린 것일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지리와 직접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국 후상고에 대한 기록. 중국 남북조 시대 양량 나라의 역사서인 양서량슈 동이열전동 이리의传에는 해심회이션 또는 회이션이라는 승려가 5세기 말 499년경에 부상부 쌍이라는 나라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상국은 중국에서 동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풍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일부 서양학자들과 중국 학자들이 이 부상국을 멕시코나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비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고대 중국 신화에서 동쪽 끝에 있는 신성한 나무를 가리키는 등 신화적 의미가 강하며 해심이 묘사한 거리나 풍습이 아메리카 대륙과 명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현재는 일본, 사할린, 쿠릴열도 등 중국 동쪽의 다른 지역으로 보거나 혹은 신화적이거나 과장된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결론.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중국 고문원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고대 기록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기록했다고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명백한 기록이 있었다면 세계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기술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모르는 기록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학계에서 공인된 아메리카 대륙을 명확히 언급한 고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문원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기존 자료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